무료 모임 그 30일의 원고죠. 원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인간개발 자아완성 20년간의 수행의 결정인 자아완성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하고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학문의 길이나 종교의 길이 아닌 우리들 공동의 삶의 현장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간을 혁신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낼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모조리 개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누구나 소아본위의 자아를 대아본위의 자아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관해본위의 지식이나 지능만으로서는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버릴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소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나갈 작정이다. 2. 당신은 누구인가? 몸, 물질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 생각이나 감정, 마음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륜이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과연 지도자가 되어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몸 물질도 아니고 마음 생각이나 감정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인가? 몸과 마음은 형상이 있으나 당신 자신은 형상이 아니다. 당신은 형상 안에 내재된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모든 형상, 우주만유 형상이 그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당신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식 수준으로 보면 고등동물의 수준이지 온전한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재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들만 보이겠지만 계속 인내심을 발휘하여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구름들이 비껴간 사이로 이따금 하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고 한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순수시 그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자기에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3. 당신은 무슨 일부터 착수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내재된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생각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무진장한 의식의 캠퍼스에 무엇을 창조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스크린을 갖고 활용하나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텅 빈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선행하여야 한다. 하늘은 만물이 성립하는 바탕이고 토존이므로 항상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뜨고지는 캠퍼스이고 모니터이고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물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법이거늘 하물며 진공의 하늘에 어찌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이라고 하는 모니터 스크린 거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당신의 내면의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캠퍼스가 사라져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 캠퍼스가 지저분한 낙서로 얼룩이져 있고 순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려야 그릴 수 없다. 하늘은 창조의 텃밭이다. 당신은 그 텃밭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백의 캠퍼스와 스크린을 마련하는 일, 모니터와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뜬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형상이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야 창조적 인생이 사라진다. 내면의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마련되어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음이 비워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비전이 보이고 있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되고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캠퍼스를 찾아야 하고 항상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이 화육되는 것과 같이 모든 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4. 의식의 스크린.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의식의 하늘을 발견하였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텅 비어진 순간 당신은 의식의 하늘,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바탕이요 터전이며 무한한 창조의 원천입니다. 우주만유는 당신의 영토 안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임금인 우주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3의 눈인 영한 시만으로만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닌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한편 그 시선을 돌이켜 안으로 마음,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의식의 스크린, 의식의 게시판이 보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기 이전에 당신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봉사였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다가 보면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되고 의식의 스크린에 뜬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게 되면 항상 의식의 스크린이 목전에 현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자기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객관적인 안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알고 이해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통해 주관적인 당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당신으로 착각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갈등, 투쟁에 빠지고 그러한 회오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가 쌓아온 자존심이나 우월감이나 고집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비우는 일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늘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보기만 하면 일의 핵심이 파악되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언어 행동이 구사됩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직관력과 잠재력이 발현되고 영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스크린 활용하기. 의식의 스크린은 무한하므로 의식의 스크린에는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타난다.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그 순간부터 회로가 구성되고 정보가 수집되면서 사물의 윤곽과 구도가 잡히고 핵심이 드러나면서 의식의 스크린에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고의 패턴이나 연구의 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다. 당신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의 스크린을 응시하면 부모, 형제, 자매, 처, 남편, 자녀의 면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이 끝난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언행이 저절로 구사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씨를 텃밭에 뿌린 것과 같아 언제인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한반도 주변의 지리적인 현황이 떠오르면서 한반도가 당면한 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동북아 내지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정리되고 파악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금 당장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여 지속적으로 응시가 이루어지느냐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간절하게 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로 모아지고 지속이 되면 드디어 스크린에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내면에서 1단계 창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인연이 성숙되고 도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스크린에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사물의 그림을 완성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창조의 내적 과정,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이 바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농토가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 심고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수확이 가능하다. 당신이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선 땅을 장만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들판을 소유하고 있는가? 큰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들판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들판은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다. 당신의 안에는 천지 만물을 생육하는 광대무량한 진공의 공간이 있다.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탕과 투정과 다르지 않는 신령스러운 들판이 당신의 안에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밭이라고 하자. 이 마음의 밭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와 만물이 존재한다. 이 마음의 밭을 다르게 말하면 의식의 스크린이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늘 보면서 사노라면 당신은 이 의식의 스크린을 마음의 눈으로 항상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삶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자기 땅을 확보하고 소유한 사람이다. 농부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늘 자기의 마음밭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다본다. 그렇게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이 간추려지면서 원력이 생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씨앗, 종자, 씨앗은 자기가 설계하고 채색하고 창조한 다음 자기의 마음밭에 심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종자는 마음의 스크린에 생각으로 모양을 그리고 감정으로 채색을 하여 씨앗의 그림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일단 마음의 스크린에 뜨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모든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진공의 스크린에 진실로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모이면 순백의 스크린에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지고 색깔이 칠해지고 설계도면 씨앗이 완성된다. 당신의 마음밭에 심을 씨앗을 마련하기까지가 창조의 내적 과정이다. 이러한 창조의 내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도모하면 창의력, 추진력이 떨어지고 인연이 화합되지 않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조의 외적 과정, 이루어지는 일은 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순간에 끝날 일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며칠이나 몇 달, 몇 년 또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마음의 스크린을 늘 바라봄으로써 미결사항을 완결사항으로 만들어 모조리 비우고 지우는 일이다.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것들은 과거의 잔재로서 미결사항이거나 미진한 부분이므로 보고 읽고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완결이 되어 지워지고 비워져서 다시금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의 게시판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의 찌꺼기나 그림들에 대해 묵살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계속 다시 떠올라 마음의 스크린을 덮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미결 사항들이 계속 뜨는 바람에 목전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의 주인 자격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도구를 부리고 사용하는 창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 모방과 답습에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되지 못하고 나고자가 되어 도태되고 만다. 창조의 내적 과정을 통하여 설계가 완료되기까지 계속 의식의 게시판에 뜬 생각과 감정을 보고 읽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완결하고 지우면서 새로운 그림과 색깔을 칠하면서 설계도면 씨앗을 완성한다. 창조의 외적 과정이란 창조의 내적 과정이 현상계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빨리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짜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스크린을 늘 보기만 하면 거기에 정보의 교류가 있고 인연이 도래하면서 하나하나 창조가 이루어져 당신의 소망, 당신의 원력이 이루어진다.
창조 외적 과정에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므로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 내적인 창조의 과정을 일러 하늘에서 이루어진 끝인 것이라고 하면 외적인 창조의 과정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의 내적 과정은 당신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외적인 창조 과정은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창조 과정을 당신이 이해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했다는 자만심을 결코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창조의 외적인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의식의 스크린을 늘 보는 일이다. 늘 봄으로써 미결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결시키게 되고 늘 마음을 비운 상태를 유지시켜 창조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8. 창조의 과정에 대한 개념 정리. 창조의 과정에 대한 개념 정리.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창조의 첫 단계이다. 생각이나 감정이 뜨는 것은 과거에 다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해하여 완결시키기 위해서 의식의 스크린에 뜨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것을 헛된 잡념이니 망상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부하고 매도하고 구박하고 박대하는 것은 창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소시켜야 의식의 스크린에서 말끔히 지워지고 사라진다. 일단 이렇게 마음, 생각과 감정이 비워진 순간 당신이 창조하고 그릴 삶의 캠퍼스 의식의 스크린을 드디어 갖게 된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당신이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읽고 이해하고 해소하면서 살아야 마음이 비워져 의식의 스크린이 뜬다. 의식의 스크린이 뜬다는 말은 당신이 창조의 주체이고 순수의식이라는 말이다. 여기 과거에 행한 미진한 부분이나 미결사항을 떠오르는 즉시 맞이하여 보완하고 완결짓고 끝장을 보아야 순백의 캠퍼스가 드러나고 순백의 캠퍼스가 항상 당신 앞에 놓여 있어야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글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도본이 내 안에 창조적으로 완성되어야 밖으로 창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행해진다. 종합하면 과거의 자취를 깨끗이 정돈하고 넘어가는 일이 창조의 1단계이다. 그렇게 하여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캠퍼스가 된다. 이것이 창조의 2단계이다. 이 캠퍼스에 자기가 진실로 간절하게 원하는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 창조의 3단계이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도면이 완성되는 대로 발주가 나가고 공사가 벌어지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 자아탐구 1. 몸과 마음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은 당신이 삶을 영위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이다. 당신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은 동물적인 욕망의 달성에 만족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부를 축적하고 지위와 권세를 갖고 거들먹거리며 사는 수준에 만족하는 것은 동물의 의식 수준이지 사람의 의식 수준은 아니다. 동물의 몸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은 이미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할 잠재력과 도구를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식의 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아 탐구를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 당신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당신의 몸을 당신으로 알고 몸종 노릇을 하는 의식 수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자아 탐구를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 당신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당신의 몸을 당신이라 알고
당신으로 알고 몸종 노릇을 하는 의식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의 반응에 지나지 않는 마음, 생각과 감정을 자아로 착각, 동일시하면서 사는 의식의 단계의 의식의 수준에 있다. 당신은 자기 자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단계에 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당신으로 착각하여 몸과 마음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 마음, 생각과 감정이란 몸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 역시 모양이 있고 질량이 있고 색깔이 있어 물질이다. 당신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의 노예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세상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식의 수준은 고등동물의 단계이지 아직 사람의 단계가 아니다. 당신 자아는 아직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 생각과 감정의 신현 노릇을 하는 미개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짜가 아닌 진짜 당신 자아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말과 자기를 깨닫는다는 말이 같은가 다른가? 10자탐구 이 자기 자아를 구원하기. 당신은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신세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몸을 자기 자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인정하면 당신은 몸종이 된다. 몸의 주인이 된 당신이 몸종이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몸의 반응에 불과한 마음, 생각과 감정을 부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놀아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자아의식의 미숙에서 오는 주객의 뒤바꿈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노예로 산다. 생각을 쫓아가 사상, 이데올로기, 도구마, 교리를 만들고 그것에 구속되는 한편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찾아 집요하게 추구하지만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아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자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성취다. 진정한 자기는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마음이 자기의 상전이 아니고 자기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생각과 감정을 실제로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이해하고 부리고 사용하는 주인의 권능을 발휘하게 된다. 자기 자아를 구제하려면 마음의 동향을 바라보는 단계를 거쳐 늘 보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 자아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마음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 먹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진다. 11자탐구 3. 자기 자아를 깨닫기. 자기 자아를 구원하여야 자기를 깨달을 수 있다. 갇힌 자기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니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을 바로잡고 보니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의 영장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에게는 두 개의 몸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가 모두 자아의 소유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 자아를 육체의 감옥에서 구원하고 마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보니 본래 자기는 구원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일러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 자아완성이나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이렇게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고 회복된 자아를 깨달으면 말한다.
자기 자아를 하늘이라고 하면 영체는 땅이요 육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지인이 삼합이고 삼위일체다. 그러므로 자아를 회복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늘의 태양처럼 늘 마음자리 의식의 스크린을 비추어 몸과 마음의 요구사항을 항상 긍정적으로 맞이하여 읽고 이해하고 해결하고 풀어줌으로써 창조와 진화의 장을 만들어간다. 그리하여 항상 의식의 스크린을 깨끗하게 닦아 마음먹은 대로 도면을 설계하게 되고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시공하는 인연들이 모여들어 이를 분담하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 먹는다는 것은 생각이나 언어나 개념을 통해 소망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염원을 통해 소리 소문 없이 저절로 마음밭에 심기어짐을 말한다. 천명을 따라 천직을 수행할 때 이와 같은 유력이 실제로 일어난다. 자기를 깨닫고 보면 육체를 통해 영체의 진화를 도모하고 영체의 수준에 따라 몸을 받아 끝없는 창조와 진화의 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자아를 깨달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영체와 육체의 수준과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 그러므로 의식의 스크린을 늘 봄으로써 의식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창조의 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 12. 의식 수준의 향상. 삶의 목적은 의식 수준의 향상에 있다. 동물을 거쳐 사람이 된 것도 의식 수준의 향상을 염원하는 영체가 사람의 영혼으로 진화했으므로 사람의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여 거기에 올라온 몸과 마음의 요구사항을 즉시로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식의 스크린이 떴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돌아봄의 힘을 키워 몸과 마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일하거나 놀거나 항상 의식의 스크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의 공덕을 쌓아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늘봄의 단계가 되어야 몸과 마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세곡절을 풀어주고 통해줄 수 있는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힘을 얻어야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적성에 따라 천명을 행할 수 있는 영체와 육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몸과 마음의 노예로서 몸과 마음을 돌아봄이 없이 사는 단계는 동물적인 의식의 단계이다. 몸과 마음에 끌려 사는 의식의 단계로서 생각과 물질의 노예 상태이다. 최초로 돌아보며 사는 단계에서는 잡았다 놓쳤다는 수행의 초보 단계이다. 이렇게 하면 점차 돌아봄의 힘을 키워나간다. 동물의 탈을 벗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잡아 중심이 잡히면 육체라고 하는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밖으로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의식의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물이 모두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므로 바라봄의 단계가 된다. 바라봄의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의식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늘 보던 산이 새로워지고 늘 보던 물이 새로워진다. 하늘과 구름, 산과 들, 강과 바다, 풀과 나무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거기에 바라보는 주관이나 바라보이는 대상은 없다. 오직 본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연마하고 개발하여 의식 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룬다는 것이다. 생각의 구조와 본질을 알게 되어 이성의 합리화 한계를 넘어가고 감정과 구조의 본질을 알게 되어 인정과 정서의 한계를 넘어 고요한 기쁨과 평화와 깨달음의 단계로 의식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13. 의식 수준의 향상.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을 돌아봄의 단계이다. 자아가 몸이라고 하는 알 속에 갇혀 마음이라고 하는 몸의 반응에 구속을 받고 지배를 받는 미숙한 생명의 의식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몸과 마음의 몸종으로서 외부지향적인 몸이나 마음의 원심력의 지배를 받아 끌려다니는 신세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맛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몸과 마음의 욕구 앞에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기는커녕 몸과 마음의 노예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여기에서 자아가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이 구심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이다. 구심력을 발동시킨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구심력이 미약하고 원심력이 워낙 강하여 자꾸만 놓친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구심력을 구사하기를 백천만번 되풀이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차츰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원심력과 구심력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구심력이 원심력을 능가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알이 깨어지면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서 두 번째 단계인 몸과 마음을 바라봄의 단계로 진입한다. 비로소 자아는 몸과 마음을 벗어나 바라보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영한 시만이 열린다. 자아가 드디어 주인의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의식의 스크린에 뜨게 되고 의식의 스크린에 몸과 마음이 못다한 미결사항이 순차적으로 뜬다. 여기서부터 자아는 영성의 빛을 발하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하나하나를 끝까지 보아준다. 육체에 사로잡힌 의식 수준의 단계에서는 보아주지를 못한다. 인류의 집단의식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일지라도 보아주지 못한다. 잠재된 사랑의 힘이 발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아준다는 자체가 한 단계 진일보한 의식의 차원이다. 차별이나 분별심, 판단, 평가, 심판을 내지 않고 그저 보아주는 행위를 통해 당신은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부모가 자식 대하듯 주인이 손님 맞이하듯 어른이 어린이 대하듯 셋의 곡절을 다 통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살펴줌으로써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여야 의식의 진보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 단계인 늘 봄의 단계가 된다. 의식의 스크린이 항상 눈앞에 있어
마음과 몸의 동향을 놓치는 법이 없고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데 착오가 없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넘어서기에 이르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마저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 먹는 대로 소망과 원력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떠나온 나 소아가 한 바퀴 돌아 떠나보낸 나 대아에게 성공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와 진화의 놀이가 일단락된 것이고 우주의 섭리가 완성된 것이고 자아를 완성하고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일 마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식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달인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의 의식 수준에 있는가? 식사 의식 수준의 향상, 우리 몸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위가 크게 세 군데가 있다.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그것이다. 하단전은 배꼽 아랫부분으로 우리의 몸을 영유하기 위한 기운의 중심이고 에너지가 들고 나는 에너지의 센터이다. 중단전은 가슴 부위로서 희노애락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의 센터이다. 상단전은 우리의 두뇌로서 생각을 통하여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종합하는 마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고의 센터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왼쪽 뇌는 항상 자기라고 하는 주관 에고를 설정하고 상대로서의 대상을 인정하는 이원적인 구도와 범주 안에서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왼쪽 뇌의 기능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하여 오늘날과 같은 물질 문명의 건설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저안의 유주의 의식 수준은 물질의 한계와 범주 안에 갇힌 의식의 수준이므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평화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속수무책이다. 현재의 인간은 좌뇌가 발달한 반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평가 능력을 지닌 우뇌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뇌를 개발하는 것이 의식 수준의 향상이 첩경이다. 좌뇌가 바라는 생각과 가슴에서 일고지는 감정을 바라보고 늘보는 것은 결국 우뇌를 개발하는 일이다. 우뇌가 바라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안목의 기능을 바라면 감정과 생각을 유주로 한 소아본위의 의식은 대아본위의 의식으로 전환한다. 돌아봄의 단계를 지나 바라봄의 단계를 진입할 때 우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늘봄의 단계가 되면 생각이 직관으로 바뀌고 감정이 영감으로 바뀌어 의식의 차원이 달라진다. 우뇌가 제 기능을 발할 때 좌뇌의 부담이 줄어들고 좌뇌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담당하게 되어 두뇌의 좌우 균형이 잡히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좌뇌의 개입이나 억압이나 통제가 사라지므로 풍부한 정서와 감정의 소유자로 변신하게 된다. 또한 좌뇌에서 벌어지는 앞생각과 뒷생각의 대립갈등, 투쟁의 빈도가 줄어들고 완화되고 이윽고 사라지게 된다. 우뇌가 개발되므로 마음,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져 마음의 노예가 마음의 주인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종전의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순백의 의식의 스크린에 마음먹은 대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창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기가 변화된 것이다. 좌뇌와 우뇌가 하나로 통하여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달고 창조의 주체로 거듭나는 진일보한 의식의 소유자 신인간이 탄생한다. 신인간이 탄생되어야 태평성대가 도래한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봄 늘 봄의 실천 가운데 있다. 몸 다스리기. 몸종의 신세를 벗어나 몸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몸을 다스리게 된다. 종전에 몸의 주인 노릇을 하던 마음, 생각, 에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의식의 스크린이 보인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의 스크린을 늘 바라보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몸 동작 하나하나가 다 잡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 동작을 바꿀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마음 생각을 쫓아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므로 동작 몸과 생각 마음이 동시적이 되어 혼연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항상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임이 없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몸 동작은 저절로 일어나고 권태롭거나 힘이 들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는 자 예고가 없이 몸이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몸이 다스려진다.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거기에 들어 올리는 행위자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행위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텅 빈 의식의 공간과 바라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은 몸 동작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몸 동작에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동작을 보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고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소리를 당신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당신의 말소리를 고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표정도 알아차리게 되어 표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몸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착각,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의 아픔을 당해서 아픔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픔이란 아픔을 용납하지 않고 아픔과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아픔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놀랍게도 감내하지 못할 육체적인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드디어 아픔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몸의 아픔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의연하고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겁없는 사람,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당신은 진실로 몸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당신은 진실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몸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16. 마음 다스리기. 마음은 몸의 반영이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의식의 스크린 마음자리에 뜬 것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뜨는 것은 미진한 부분은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해 나타난 과거의 잠재인 기억이거나 미래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려사항이나 희망사항 등이다. 그리고 현재 마주대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뜨기도 한다. 생각이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의식의 스크린을 읽을 수 있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여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닦는다. 이렇게 마음의 스크린 거울에 뜬 것을 바라보고 닦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계속 먼지가 쌓여 마침내 의식의 거울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의식의 거울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의식의 거울을 바라보고 닦지 않아 당신의 눈앞에 떠오르고 닦지 않아 먼지가 쌓여 못쓰게 되었는가?
마음을 닦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도 의식의 거울이 없는 것은 아니건만 의식의 거울 스크린에 먼지가 덮여 뜨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뜨지 않으면 마음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막혀 마음 생각과 감정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과 감정에 끌려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언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데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비록 최고의 루트로 자처한다고 해도 당신의 내면에 의식의 스크린이 뜨지 않는다면 마음을 닦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마음을 닦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고등동물의 삶이지 사람다운 삶은 아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의식의 스크린이 뜨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의식의 스크린이 떠오르기 위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며 삶을 발전시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바라보며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의식의 스크린이 당신의 눈앞에 떠오르고 마음의 동태가 파악되고 마음을 닦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의식의 스크린을 늘 보고 살 정도로 수행이 원숙해져야 당신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천하 대장군이요 지하 여장군이다. 안녕하세요. 이재유입니다. 1951년생으로 고창에서 출생하고 석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9년 공인중개사 제4회의 자격을 취득하여 1990년 동작구 노량진에서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원 인제, 경남 양산, 부산 동래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 시도하다가 2012년 6월 강릉 홍제동에 강릉 홍제부동산을 부산 동래에서 이전 창업했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개발과 자아완성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생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기업화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를 통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 삶의 주제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생각의 분열성,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인간의식의 성장을 통하여 완성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감각이 생각을 주관하여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으로 늘범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봄나라 책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개발 훈련을 통하여 제3의 눈인 의식의 눈을 떠 자신과 세상을 객관화하여 보고 참된 자기인 정신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뼈골에 사무치게 하여 창조주의 의식으로 사는 힘을 가집니다. 부동산 유통 정보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고객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정보 유통시장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 연합 형식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을 재편합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한미 FTA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한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협동조합 형식의 기업화로 중개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업종을 종합, 융합, 통합하여 가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는 전국의 시군구의 종합부동산회사 형태의 협동조합 200업소와 조직화되어진 조합
사무소 약 3,500조합원 창업자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원고 2014년 9월 8일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일부 인간개발 자원성의 텍스트를 모두 읽었습니다. 55분이 걸렸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